지금 14억 인사이트로 세계를 여는 스위치 온! 뉴스 트렌드 여행까지 없는 게 없는 하이브리드 매거진 쇼. 차이나 온! 안녕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최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네. 네, 선배님들 경제 방송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또 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국 주식이나 기업은 조금 아는데 이 또 차이나온처럼 본격적으로 중국 전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설레고 굉장히 또 기대도 되고 지금 도파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연 씨는 한류 문화에 대해서는 빠삭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계신지 아까 대기실에서 언어도 중국 말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 한번 쭉 소개해 주시죠. 谢谢。 쉐쉐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분이세요. 자신감이 굉장히 중국말로 언어는 자신감이거든요. 오, 어떤 거 하실지. 짜요! 짜요, 힘내. 네, 그렇죠. 짜요. 오늘 힘내서 네, 한번 열심히 오늘 짜요 한번. 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중국 속속들이 정말 진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자타공인 중국 전문가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역사로 중국을 읽는 남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강원대학교 김희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환영의 박수 환영합니다. 예, 중국 역사를 전공했고요. 대학에서는 중국 문화산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한다고 해서 부담이 확 됩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인이죠. 통역사이자 교수로도 활약 중인 마국진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중 국제회의 통역사 마우치입니다. 大家好,我是中韩双语主持人马国振. 오늘 또 이제 중국인의 입장에서 또 한국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두 분께 네.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저 어렵다는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뭔가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쉽게. 명쾌하게 깔끔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주실 중국에 대해서 알려줄 전문가 두 분까지 함께하니까요. 정말 든든한데요. 그럼 중국 뉴스 스위치 함께 켜볼까요? 차이나 온!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을 한눈에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처럼 빠르게 그러나 예능처럼 흥미롭게 차이나온의 첫 번째 코너 헤드라인.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이슈가 된 사진 혹은 영상으로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네. 저희 두 명의 MC가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나 헤드라인 탑3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자, 중국 4대 직할시 중 한 곳이죠. 충칭 상공에 11,787대의 드론이 일제히 솟구쳤습니다. 자, 드론은 20분 동안 8D 마천루를 입체 그래픽으로 그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도시의 실루엣을 그대로 공중에 투영했습니다. 충칭은 지난해 선전에 1,197대 기록을 약 1,500대 차이로 넘어서면서 기네스의 새 이름을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 네, 차이나 헤드라인 탑3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베이징 살리툰 제주관광공사의 해녀 포차가 중국 도심을 제주 바닷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톳 감태가 어우러진 김밥 시식, 그리고 제주 사투리 퀴즈까지 오감 체험이 펼쳐졌는데요.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중국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제주 해녀 문화체험. 문화외교의 한 수가 아닐까요? 자, 차이나 헤드라인 탑3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의 주인공은 바로 땅콩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땅콩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선 이 맛을 입은 땅콩이 아주 대세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오양 땅콩, 바로 오양장육 맛입니다. 연간 판매량은 15만 톤 이상, 시장 점유율은 18.7%를 차지하며 간식의 왕자로 떠올랐습니다. 스낵을 넘어 맛실험실이 된 견과류, 이 마라를 기본으로 게 내장,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콤보 맛까지 40여 가지 이상의 풍미가 탄생을 했다는데요. 자, 이상 헤드라인 탑3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첫날부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 이번에 저 드론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네스 기록을 깨기 위해서 이제 공연을 한 거긴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이미 충칭에서는 이런 상설 드론쇼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드론쇼에서 보셨던 저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충칭시의 시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는 자동차로 지상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위에는 비행기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1000m 밑에의 사이를 드론이 채우는 건데요. 저게 이제 저공산업이라고 해서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차지할 만큼 지금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 같은 경우가 드론 택시. 대표적이죠.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는 무인 드론 택시까지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을 지금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근데 중국의 드론이 기술력이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저희 드론 얘기를 해봤으니까 우리 지연 씨가 소개해준 해녀 소식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네, 제주관광공사에서 베이징 시민과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연 행사인데요. SNS를 통해서 미리 행사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무려 모집 인원의 3배 가까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 해녀분이 직접 가서 베이징에 있는 시민들을 만난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렇죠. 제주 금능리 어촌 계장님과 제주 향토 음식 명인이 직접 해녀의 삶을 소개하고 또 향토 요리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는데요. K-드라마 포토존 같은 곳은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국민 간식 땅콩이죠. 이 소식 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중국 음식점 가면은 물론 단무지와 양파를 주지만 조금 그보다 한 수 위에 집 가면은 땅콩도 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 왜 땅콩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 그게 궁금해요. 땅콩이 원래는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이 원산지예요. 이게 유럽으로 갔다가 중국에 들어온 것이 뭐 명대에 들어왔다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들어왔을 때 그게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고 땅콩이?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잔치할 때 잔치 에피타이저로 그걸 내놓는 것이니까 귀한 음식의 의미로 놓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제 문화가 된 거죠. 그럼 결국은 뭐라고 할까 접대라고 해요. 손님에 대한 그렇죠. 접대의 문화로 생긴 게 땅콩인데 네. 그것이 자리를 잡은 거군요. 자리를 잡았죠. 중국에서는 가정집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뭐 땅콩 해바라기 씨, 땅콩, 뭐 사탕 같은 것들이 테이블에 상비해두는 뭔가 정말 손님 대접용 에피타이저, 간식거리로 이제 거의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오,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네. 하여서 네. 제가 또 중국 친구를 통해서 이 공수를 직접 한번 해봤어요. 네. 땅콩 등장합니다. 박수 한번 줘야 돼요. 네. 네, 오, 이렇게. 오. 되게 종류가 많아요. 자, 요 네. 가운데다 좀 넣고 하나씩 하나씩. 일단 아까 소개를 하셨던 이 오향 장육 맛, 오향 오향 땅콩 한번 오향 장육. 먼저 맛보시죠.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할 것 근데 이거는 맛들이죠. 씹을수록 좀 맛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건 익숙한 맛인데요. 익숙한 맛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 그 굉장히 다음에는 소고기 맛, 소고기 맛. 오, 소고기 네. 맛. 맛있습니다. 소고기?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방금 전에 서지연 아나운서가 굉장히 궁금했던 궁금해요. 저 마라 완전 마라 맛, 마라 마라 맛. 여기는 보시면 안에 이렇게 고추들이 오, 직접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마라다. 장난 와. 아니죠? 맛있겠다. 와, 말하지 마라. 아, 진짜 마라다 이거. 맞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제가 마지막에 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건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맛이기 때문에 오이 맛. 오이 맛? 오이 맛. 원래 마카다미아. 오이를 별로 안 좋아. 네. 아, 그래요? 오이 안 좋아요? 땅콩과 오이가 섞이면 맛있을 것 같은데. 요즘 MZ들 취향 저격. 완전 오이 맛이죠. 저 이거 1등. 1등. 그래요? 저도 맛있죠? 제가 좋아하는. 저도 이게 1등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래서 상큼하네요. 사 먹으라 그러면은 이 오이 맛을 먹을 것 같고. 여름 시즌으로 약간 오이 맛 땅콩, 그 다음에 라임 맛 땅콩. 굉장히 핫합니다. 아, 오이 맛 계속 손이 가네요. 그렇죠. 아, 맛있습니다. 네, 그쵸? 100가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차이나 헤드라인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중국의 미래 산업을 알아보는 코너 이노트입니다. 그럼 지현 씨, 이노트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노트 아닙니다. 이노트 무슨 뜻일까요? 이 노트 무슨 뜻인지 정말 잘 알고 있죠. 네네. 혁신을 의미하는 이노베이션과 어? 미래를 뜻하는 넥스트를 결합한 줄임말인데요.
한마디로 다음 단계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 혁신. 맞습니다. 앞으로 이노트에서는 중국의 미래 산업과 기술 혁신 그리고 기업 현황을 저희가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있게 하지만 재밌게 파헤쳐 볼 예정인데요.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해서 단어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서 어떤 산업이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로봇 산업이 눈에 보이고요. 인공지능, 철강, 기계설비. 저 뒤에 히토류도 있습니다. 로봇 산업 글자가 제일 크잖아요. 저희 제작진이 너무 순수한 것 같아. 제가 볼 굉장히 때는. 순수하네요. 로봇 산업 이야기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다른 거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국진 씨는 어떤 거? 지금 중국의 로봇 시장이 요즘 정말 빠르고 크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 유독 로봇 관련된 또 한중 관련된 회의들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통역 현장에서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좀 보시면 네.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2023년 기준으로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 세계 전체 판매량의 53%를 차지합니다. 오. 이게 11년 연속으로 중국이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산업용 로봇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중국 로봇 시장이 굉장히 큰 줄 알았지만 이 세계 최대인 건 오늘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국 로봇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중국 산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줄 특별한 손님이 있죠? 네. 누구죠? AI 비서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이나온 AI 비서온입니다. 중국의 로봇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비사와 유사가 협력해 개발한 로봇 워커이스. 중국의 대형 언어 모델을 탑재해 사람처럼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워커이스는 최근 자동차 공장에서 훈련 작업을 하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효율은 2배 증가, 안정성은 30% 개선됐습니다. 의료, 헬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9년 1,800억 위안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 로봇은 박물관, 호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안내, 배달, 청소 등의 기능을 하는 로봇이죠. 항저우의 한 호텔은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모든 서비스를 로봇이 담당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상용화된 무인 배달 로봇은 주소만 입력하면 최대 100kg까지 짐을 싣고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 AI 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며 2030년에는 1,8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중국의 로봇 시장이었습니다. AI가 또 이렇게 또 읽어주니까 매력 있습니다. 이 노트의 첫 번째 주제는 어쨌든 중국의 로봇 산업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AI 비서온이 뉴스를 소개해줬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전 굉장히 세련돼 보였다. 와. 아니, 근데 두 분 입장에서는 또 이 약간 위협을 느끼지 않나요? 위협이죠. 위협입니다. 요즘 TV에서 보면 AI 아나운서 이렇게 딱 나오고 네. 이러면 위협이죠. 근데 사돈 낱말 아닌가? 교수님도 위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AI에 두 분 다. 네. 사실 뭐 이제 AI 전문가가 뭐 워낙 많다고는 하지만 네. 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경쟁력이 소통이 짜요.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어쨌든 이 중국에서 딥시크다 뭐다 개발이 된 건 알지만 중국 AI 로봇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한다. 이거 정말로 연평균 30%면 정말 큰 수치예요. 네. 그렇죠? 현재 중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수님 혹시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용 로봇을 그래프를 보면서 네.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미국, 한국, 독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국가가 로봇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체 한 77%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돋보이죠. 중국이 51%까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추세로 보면 저게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였습니다. 하나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4위로 독일보다 앞서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사안입니다. 네, 한국도 순위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럼 4위로 31만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예, 대수보다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세계 4위를 하고 있어서 저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 로봇 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뭐라고 할까 로봇 산업이 두드러지게 발전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장성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장성이 로봇산업단지를 구축하고 핵심 산업 지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2017년부터 시작했어요. 로봇 플러스라는 정책으로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저장성이 로봇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장기 계획을 세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범단지를 만든 겁니다. 로봇 시범단지를. 도표에서 중요한 것은 2023년, 약 6년 정도 지났죠. 되면 415 X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로봇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을 클러스터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도 있고요. 혁신도 가능하고요. 비용도 싸집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그것들을 이제는 모은 것을 다시 집중화시켜서 전문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업 로봇, 또 하나는 뭐 철도 해체 로봇, 뭐 이렇게 구체화되는 전문화가 것들. 되는 예, 굉장히 네. 전문화되어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 로봇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면서 또 이에 따른 동반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로봇이 사람과 비슷해지면 할수록 네. 그런 도덕적이고 법적인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애완견 문제를 보면 네네. 처음에 우리가 개한테 사람의 마음을 의인화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거의 뭐 그렇죠. 성까지 붙이고 그렇죠. 가족까지 붙이고 심지어는 애완견을 괴롭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로봇이 발달하고 해서 사람과 비슷하면 해질수록 그런 문제들이 더욱더 발전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견도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쇼핑몰에서도 어렵지 않게 강아지 로봇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반려 로봇이라고 부르죠. 글로벌 반려 로봇 시장은 2023년에는 15조 원 규모였는데요. 2030년에는 약 75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중국 로봇 산업의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노트에서는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요즘 같은 휴가철에 아주 딱 맞는 맞춤형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드넓은 중국 가보고는 싶은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를 때 모두 여기로 오시면 되는데요. 컬처 스팟 순서입니다. 북진 씨가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도 드넓은 중국으로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셔야 될지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죠? 오늘 바로 중국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코너를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느 지역으로 저희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 소개하는 지역이 네. 좀 가장 아끼는 지역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가장 아낄 수도 있는데 어느 지역이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오랜 역사와 또 풍부한 문화 유적을 지닌 베이징의 먼터고 묘펑산으로 함께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고, 네, 마오평산. 정상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사자춤, 고교, 북춤 하나같이 모두 화려했어요.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하셨어요. 太高挑，不能恐高症，胆子要大，然后这脚要捆得要平衡，上边呢一定要贴紧层，前后逛的。 타이더! 이거 정말 일주일 배우면 이렇게 혼자 걸을 수 있을까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무 다리 위에서 흔들리고 있으니 떨리기도 하고 웃음도 나왔어요.
겨우 균형을 잡고 보니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봉수를 펼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武棍在当年有4种：释迦棍、五虎少林棍、跟头少林棍，这还有一个藤牌少林。说这有些棍是从明朝传到现在，有些棍都是清朝，弘扬了一个路见不平拔刀相助。 이렇게 옆에 서서 보니 봉을 휘두를 때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요. 이건 단순한 무예가 아니라 의지이자 문화의 전승이에요. 차를 나눠주는 곳에서 웃음소리와 차향이 실려왔어요. 같은 묘회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묘회의 문에는 시해행선의 전통 미덕을 보여줘요. 이 묘회는 400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규칙과 관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는 신념이죠. 먼터거우에는 산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해마다 이어지는 삶이 있어요. 오늘 걸어온 이 길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더 오래 걷고 싶어요. 네, 사실 이런 초록초록한 산들을 보니까 뭐 좀 더위가 날아갈 듯한 이 청량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청량감이 느껴지시나요? 청량감도 느껴지고 네. 저는 저기서 그 고교? 네. 그거를 진짜 한번 꼭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고교를. 뱀 같은 거 한번 피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래요. 저는 뭐 일단 산이 나오고 일단 자연에 가면 자연 휴양이 좋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가기가 되게 힘들어 보여요. 오, 근데 생각보다 네. 사실 저 곳이 이제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는 이 교외 지역이긴 한데 베이징 도심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베이징 지하철의 네, 1호선 베이징 지하철. 동점인 핑고유엔역에서 내리면 차로 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 영상에서 계속 묘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네네. 묘회가 어떤 건가요? 묘회는 원래는 중국의 민간인들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해요. 아, 이 묘, 뭐 이- 종묘 이런 예, 것처럼. 종묘할 네. 때 묘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뒤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지금처럼 바뀌게 된 겁니다. 또 주변에 저렇게 산이 깊다 보면 주변에 문화유적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떤 유적지가 있을까요? 산을 통해서 보면은 산골짜기에 이제 마을이 또 있었잖아요. 네, 아까 정상에 보였던. 네, 맞습니다. 그쪽이 이제 먼터고 자이탕진에 600년 역사를 지닌 촨디샤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이징에 자주 가잖아요. 네. 베이징은 사실 여러 왕조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아름다운 마을도 그런 독특한 명청시대 때의 가옥인데요. 저런 것들이 베이징 인근에 많이 널려 있어서 이 마을뿐만 아니라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저런 곳을 내 눈앞에서 되게 거리도 멀어 보이지 않고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 그렇죠. 저희 먹는 거. 이 지역에 가면 더 추천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지역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저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네. 먹는 것 중심으로 여행을 짜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제가 중국 요리 중에 두부 요리를 제일 두부 좋아해요. 요리. 두부 요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지역이 딱 그렇습니다. 두부를 가지고 토fu 예엔이라고 잔치를 벌일 때 두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 만큼 코스 요리가 있어요. 저거는 꼭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차이나온 저희가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몰랐던 중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저기 가서 특히 드론쇼 같은 것들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국지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또 이제 아름다운 중국의 또 자랑스러운 이런 최신 기술들 그리고 산업 현황들을 또 소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고요. 또 사실 저는 굉장히 두 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국에 대해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전반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던 중국보다 다르구나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이 다름이 깊이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중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고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배우게 돼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인 장면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차이나 온!